고국 최서해 지음. 큰 뜻을 품고 고국을 떠나던 운심의 그림자가 다시 조선 땅에 나타난 것은 개해년 3월 중순이었다. 처음으로 회령에 왔다. 헌 메투리의 초라한 검정 주의 때 아닌 북면모를 푹 눌러쓴 아래에 힘없이 꿈벅이는 눈하며 턱과 코 밑에 거칠거칠한 수염하며 그가 5년 전 예리예리하던 운심이라고는 친한 사람도 몰랐다. 간도에서 조선을 향할 때의 운심의 가슴은 고생에 몰리고 몰리면서도 무슨 기대와 희망에 찼다. 그가 두만강 건너편에서 고국산천을 볼 때 어찌 기쁜지 뛰고 싶었다. 그러나 놀 수가 없어서 노동으로 걸식하면서 온 그는 첫째 경제 문제를 생각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 그의 가슴을 찌르는 것은 패자라는 부끄러운 느낌이었다. 아, 나는 패자다. 나날이 진보하는 도회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은 다 그새의 훌륭한 인물이 되었을 것이다. 나는 확실히 패자로구나. 생각할 때 그는 그만 발 옮길 용기가 나지 않았다. 고국의 사람은 물론이요. 돌이며 나무며 심지어 땅에 기어다니는 이름 모를 벌레까지도 자기를 모욕하며 비웃으며 배척할 것 같이 생각된다. 그러나 이미 편추민이 건너갈 수밖에 없다 하였다. 그는 사동탄에서 강을 건넜다. 수지기 순사는 어디 거진가 하여 그를 눈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러나 그에게는 다행이었다. 운심은 신회령역을 지나 이제야 푸른빛을 띤 물버들이 드문드문한 조그마한 내를 건넜다. 진달래 본골이 방긋방긋하는 오산을 바른 편에 끼고 중국 사람 채마밭을 지나 동문 고개에 올라섰다. 그의 눈에는 넓은 회령 시가가 보였다. 고기비늘 같은 이따인 기와지붕이며 사이사이 우뚝우뚝 솟은 양옥이며 거미줄같이 늘어진 전봇줄이며 뚜뚜하는 자동차, 푸푸푸푸 하는 기차 소리며 이전에 듣고 본 것이건만 그의 이목을 새롭게 하였다. 운심은 여관을 찾을 생각도 없이 비스듬한 큰 일로 터벅터벅 걸었다. 어느새 해가 졌다. 전기가 켜졌다. 아직 그리 어둡지 않은 거리에 드문드문 달린 전등, 이 집 저 집 유리창으로 흘러나오는 붉은 불빛, 황혼 공기에 음파를 전하여 오는 바이올린 소리, 길에 다니는 말쑥한 사람들은 운심에게 딴 세상의 느낌을 주었다. 그의 몸은 솜같이 휘주근하고 등에 붙은 점심 못 먹은 배는 꼴꼴 운다. 객주집을 찾기는 찾아야 할 터인데 돈이 있어야지. 그는 홀로 중얼거리면서 길 한편에 발을 멈추고 섰다. 밤은 점점 어두워간다. 전등빛은 한층 더 밝다. 짐을 잔뜩 실은 우차가 삐걱삐걱 소리를 내면서 그의 앞을 지나갔다. 그의 머리 위 넓고 푸른 하늘에 무수히 가물거리는 별들은 기구한 제 신세를 엿보는 듯이 그는 생각났다. 어디로선지 흘러오는 누릿한 음식 냄새는 그의 비위를 퍽 상하였다. 운심은 본정통에 나섰다. 손 위로 현등 아래 회령여관이라는 간판이 걸렸다. 그는 그 문 앞에 갔다. 전등 아래의 그의 낯빛은 창백하였다. 들어갈까? 어쩌면 좋을까? 하고 그는 망설였다. 이때에 안경 쓴 젊은 사람이 정거장에 통한 길로 회령여관 문을 향하여 들어온다. 그 뒤에 가쓴이며 어린애 업은 여자며 보퉁이 지고 바가지 든 사람들이 따라 들어온다. 어서 들어가십시오. 여관을 찾습니까? 그 안경 쓴 자가 조그마한 보따리를 걸머쥐고 주저거리는 운심이를 보면서 말을 붙인다. 그러나 운심은 대답이 없었다. 자, 갑시다. 방도 덥고 밥값도 싸지요. 운심은 아무 소리 없이 방에 들어갔다.
방은 아래 위 양 칸이었다. 그리 크지는 않으나 그리 더럽지도 않았다. 양방에다 천장 가운데 전등이 달렸다. 벽에는 산수화가 붙어 있었다. 안경 쓴 자와 함께 오던 사람들도 운심이와 한 방에 있게 되었다. 저녁상을 받은 운심은 밥을 먹기는 먹으면서도 밥값 치러줄 걱정에 가슴이 답답하였다. 이를 어쩌노. 밥값을 못 주면 이런 꼴이 어디 있나. 어서 내일부터 날 삭시라도 해야지 하는 생각에 밥맛도 몰랐다. 바로 3.1 운동이 일어나던 해 봄이었다. 그는 서간도로 갔었다. 처음 그는 백두산 뒤 흑룡강과 청시허라는 그리 크지 않은 동리에 있었다. 생전에 보지 못하던 험한 산과 울창한 산림과 듣지도 못하던 홍우적 마적, 홍우적 하는 소리에 간담이 서늘하였다. 그러나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 차차 몇 달 되니 고향 생각도 덜 나고 무서운 마음도 덜하였다. 이리하여 이곳서 지내는 때에 그는 산에나 물에나 들에나 먹을 것에나 입을 것에나 조금의 부자유가 없었다. 그러한 부자유는 없었으되 그의 심정에 닥치는 고민은 나날이 깊었다. 벽장골 같은 이곳에 온 후로 친한 벗의 낯은 고사하고 편지 한 장, 신문 한 장도 못 보았다. 이곳 사람들은 그의 벗이 되지 못하였다. 토민들은 운심이가 머리도 깎고 일본말도 할 줄 아니 탐정꾼이라고 처음에는 퍽 수군덕수군덕하였다. 산에 돌아다니면서 사냥을 일삼는 옛날 의병 찌터러기들도 불어 운심을 보러 온 일까지 있었다. 이곳에 사는 사람은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사람이 많다. 거개가 생활 곤란으로 와 있고 혹은 남의 돈 지고 도망한 자, 남의 계집 빼가지고 온 자, 순사 다니다가 횡령한 자, 노름질하다가 쫓긴 자, 살인한 자, 의병 다니던 자, 별별 흉한 것들이 모여서 군데군데 부락을 이루고 사냥도 하며 목축을 하며 농사도 하며 불안당질도 한다. 그런 까닭에 윤리도 도덕도 교육도 없다. 힘센 자가 으뜸이요 장수며 패왕이다. 중국 관청이 있으나 소위 경찰부장이 아편을 먹으면서 아편 장수를 잡아다 때린다. 운심은 동리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도 하고 글도 가르쳤다. 그러나 그네들은 운심의 가르침을 이해치 못하였다. 운심이는 늘 슬펐다. 유위한 청춘이 속절없이 쓰러져 가는 신세되는 것이 그에게는 큰 고통이었다. 운심은 그 고통을 잊기 위하여 양양한 강풍을 쐬면서 고기도 낳고 그림 같은 단풍 그늘에서 명상도 하며 높은 봉에 올라 소리도 쳤으나 속 깊이 잠긴 그 비에는 떠나지 않았다. 산골의 방향을 주는 냇소리와 푸른 그늘에서 흘러나오는 유량한 새의 노래로는 그 마음의 불만을 채우지 못하였다. 도리어 수심을 더하였다. 그는 항상 알지 못할 딴 세상을 동경하였다. 산은 단풍에 붉고 들은 황곡에 누런 그해 가을에 운심이는 청시허를 떠났다. 땀 냄새가 물씬물씬한 여름옷을 그저 입은 그는 여름 삿갓을 쓴 채 조그마한 보따리를 짊어지고 지팡이 하나를 버타여 떠났다. 그가 떠날 때에 그곳 사람들은 별로 섭섭하다는 표정이 없었다. 모두 문 안에 서서 잘 가슈 할 뿐이었다. 다만 조석으로 글 가르쳐준 13살 난 어린 것 하나가 선생님 짐을 벗소, 내 들고 가겠소 하면서 청시어에서 시블이 되는 다사허 고개까지 와서 선생님 평안히 가오, 그리고 빨리 오 하면서 운다. 운심이도 울었다. 애끓게 울었다. 어찌하여 울게 되었는지 운심이 자신도 의식지 못하였다. 한참 울다가 주먹으로 눈물을 씻고 돌아서 보니
그 아이는 그저 운다. 운심이는 그 아이의 노릇꼬리만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어서 가거라. 내가 빨리 다녀오마. 말을 마치지 못하여 그는 또 울었다. 온 세계의 고독의 비애는 자기 홀로 가진 듯하였다. 운심이는 눈을 문지르는 어린애 손을 꼭 쥐면서 박돌아, 어서 가거라. 내달이면 내가 온다. 나는 아버지가 내 말만 들었으면 선생님과 가겠는데. 하면서 또 운다. 운심이도 또 울었다. 이 두 청춘의 눈물은 영별의 눈물이었다. 물을 건너고 산을 넘어 허덕허덕 홀로 갈 때에 돌에 부딪히며 길에 끌리는 지팡이, 소리만이 고요한 나무 속에 평온한 공기를 울리었다. 그의 발길은 정처가 없었다. 해 지면 자고 해 뜨면 걷고 집이 있으면 얻어먹고 없으면 굶으면서 방랑하였다. 물론 이슬에도 잠잤으며 풀뿌리도 먹었다. 이때는 한창 남북만주의 독립단이 처처에 벌떼같이 일어나서 그 경계선을 앞뒤로 느린 때였다. 청백한 사람으로서 정탐꾼이라고 독립군 총에 죽은 사람도 많았거니와 진정 정탐꾼도 죽은 사람이 많았다. 운심이도 그네들 손에 잡힌 바 되어 독립당 감옥에 사흘을 갇혔다가 어떤 아는 독립군의 보증으로 놓였다. 그러나 피 끓는 청춘인 운심이는 그저 있지 않았다. 독립군에 뛰어들었다. 배낭을 지고 총을 메었다. 일시는 엄벙벙한 것이 기뻤다. 그러나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그 군인 생활이 염증이 났다. 그리고 그는 늘 고원을 바라보고 울었다. 이상을 품고 울었다. 그 이듬해 간도 소요를 겪은 후로 독립당의 명맥이 일시 기운을 펴지 못하게 되매 군대도 해산되다시피 사방에 흩어졌다. 운심이 있던 군대도 해산되었다. 배낭을 벗고 총을 집어던진 운심이는 여전히 표랑하였다. 머리는 귀 밑을 가리고 검은 낯에 수염이 거칠었다. 두 눈에는 항상 붉은 핏발이 섰다. 어떤 때에 그는 아편에 취하여 중국 사람 골방에 자빠진 적도 있었으며 비바람을 무릅쓰고 사냥도 하였다. 그러나 이방의 괴로운 생활에 시화되려던 그의 가슴은 가을 바람에 머리 숙인 버들가지가 되고 하늘이라도 뚫으려던 그 뜻은 이제 점점 어둑한 천인 갱참에 떨어져 들어가는 줄 모르게 떨어져 들어감을 그는 깨달았다. 그는 신세를 생각하고 울었다. 공연히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도 다녔다. 이 모양으로 향방 없이 표랑하다가 지금 본국으로 돌아오기는 왔다. 내가 찾아갈 곳도 없고 나를 기다려주는 이도 없건만은 나도 본국으로 돌아왔다. 알 수 없는 무엇이 나를 이리로 이끈 것이었다. 그러나 이로부터 어디로 가랴? 운심이가 회령 오던 사흘째 되는 날이다. 회령여관에는 도배장이 나운심이라는 문패가 걸렸다.